안녕하세요. 수익부터 다가구까지 소다경매 지영쌤입니다. 제가 이전에 네이버 부동산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됐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댓글에 부동산 플래닛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요청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초보자분들이 경매 정보지 이외에 다른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를 할 때 또 부동산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앱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플래닛이고요. 두 번째는 아실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사이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구독! 첫 번째는 부동산 플래닛입니다. 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 주로 빌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사이트로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플래닛을 활용하면 내 물건과 가장 비슷한 컨디션의 빌라가 어떤 위치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파악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이 부동산 플래닛 빌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되긴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 제가 오늘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플래닛을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화면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저는 서울대 입구역을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서울대 입구역을 검색해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부동산 플래닛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실거래가를 확인하려면 이곳에 내가 원하는 유형과 뭐 매매라든지 전월세라든지 체크할 수 있고요. 거래 연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연립 다세대 빌라만 확인을 할 건데요.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도 확인하고 싶고 아파트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립 다세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늘 색깔 불 들어와 있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은 내가 전월세를 확인할 건지 매매를 확인할 건지 고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매매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연도도 내가 원하는 연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2025년도와 2024년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외에도 가격, 면적, 지목, 주용도, 용도 지역, 준공 연차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닫기를 눌러주고 화면을 움직여보면 파란 색깔로 얘네 아이콘들이 나타나죠. 이 아이콘들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매매 거래가 된 다세대 빌라거든요. 제가 아까 그렇게 설정을 했죠. 그렇게 설정한 애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 2024년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래 연도거든요. 이 거래 연도는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거래 연도가 아니라 준공 연도로 해놓고 보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거래 연도는 2024년도랑 2025년도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준공 연도로 바꿔놓으면 이 화면에서 준공 연도가 언제인지 전용 평수가 얼마고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까지 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합니다. 이거를 보면 1992년도에 전용 17평짜리가 3억에 거래됐구나 라고 알 수 있고 2002년도에 준공된 전용 12평짜리가 2억 3천에 거래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2019년도에 준공된 전용 8평짜리가 3억에 거래가 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되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옆쪽에 정보가 떠요. 자, 201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죠. 여기 밑에 내리면 여기 상세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눌러보면은 2025년 1월 11일에 매매로 3억 700에 거래가 됐구나. 층수는 4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2017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24년 4월 14일에 4억 3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5층에 있는 건물이고 전용 14평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상세 버튼을 눌러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 물건이 이쯤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 거래된 것들을 파악하면서 내 물건은 어느 정도 거래가 될 수 있겠구나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플래닛은 이렇게 빌라 실거래가를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이용이 돼요. 또 부동산 플래닛이 이런 실거래가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노후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후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노후도를 확인할 때는 이 노후도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어디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디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노후가 많이 됐다는 뜻인데요. 제가 한번 하늘 색깔을 눌러볼게요. 이 하늘 색깔을 눌렀더니 2013년도에 준공된 12년 차 된 건물이네요. 그럼 제가 여기 빨간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빨간색을 눌렀더니 와, 1969년에 지어진 56년 차 된 건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내 건물 주변에 신축이 많은지 구축이 많은지 파악해 보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나중에 내가 재개발 물건을 본다라고 한다면 노후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플레딧을 활용해서 노후도를 대략적으로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권을 검색하는 건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상권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상권이라는 탭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눌러보면 해당 구역에 점포수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어떤 업종들이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상가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가가 몇 개 정도 분포되어 있고 또 상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건 지금 당장의 초보자분들이 많이 활용은 안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기능이 있다. 추후에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네 번째로는 다가구 건물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데요. 우리가 다가구 건물 볼 때 내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국가 도로가 아니라 개인의 사유지다라고 한다면 그 도로에 내 지분이 한 평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한 평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하게 될 때 내 건물이 맹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개인의 사유지인지 아니면 국가 건지 이 부동산 플레딧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를 찍어 보게 되면요. 이 도로가 표시가 되고 이 도로에 대한 정보가 왼쪽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에 군유지라고 되어 있죠. 이 군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다가구 건물을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추후에 신축을 다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부동산 플레딧에서는 실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노후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상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내 건물 앞에 땅이 국가 건지 개인 건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료 회원이 되면은 더 많은 정보들,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한 정보를 다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플레딧은 이 네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 자, 두 번째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아실이라는 사이트는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인데요. 아파트 실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개발 지역에 대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대한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아실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사이트가 뜨죠.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왼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지역을 검색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했더니 와, 뭔가 네모칸이 엄청 많아요. 뭐 센트레빌, 유빌리지, 무슨 동평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아실이란 사이트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꺼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단지 버튼에서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사라졌죠. 여기 보이는 것들은 현재 진행 중인 또 준비 중인 경매, 공매 물건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무슨 구역이 이렇게 묶여져 있죠.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2차 창신 10구역이라고도 묶여져 있고 창신 9구역도 있고 창신동 2, 3, 1대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들이 바로 현재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입니다. 현재 서울에 신속통합기획 굉장히 많죠. 신속통합기획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위에 공매 물건이 하나가 나와 있네요. 공매 물건을 클릭을 하면 옆에 이렇게 정보들이 뜨는데요. 이렇게 생긴 물건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가 나와 있는지 경매가 나와 있는지 이렇게 아실이란 사이트를 통해서요. 재개발 구역 내에 어떤 경공매 물건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실에서는 이 재개발 구역 내에 거래가 된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신속통합
기획 2차 창신 9구역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옆에 11건 이렇게 나오죠. 2025년도 3월 14일 날 전용 면적 30평짜리 건물이 4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어떤 물건들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로 신통 물건 낙찰받으면 어떤 게 좋죠? 원래 일반 매물로는 무주택 요건도 있어야 되고 또 실거주 의무도 생기게 되는데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도 필요 없고 또 실거주 의무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재개발, 재건축 물건 취득하는 거 일반 매물로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겠죠? 우리가 자본이 조금 모자르신 분들은 이런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추후에 10년, 15년 뒤에 더 큰 수익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실이란 사이트 꼭 활용을 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사실 아실이란 사이트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보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우리는 딱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어떤 경공매 물건이 나오는지 파악하는 거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필수 앱, 부동산 플래닛과 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사실 초보자분들이 부동산 외부 사이트 보는 거를 굉장히 익숙치 않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 정보지나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 사이트는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유익한 정보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